안녕하세요. 책사임당입니다. 오늘의 추천도서 멘탈의 연금술. 어떻게 한계를 넘어 기적을 만드는가. 보도셰퍼지음 박성원 옮김 토네이도 발행입니다. 지연이 보도셰퍼, 세계적인 머니 코치이자 경영 컨설턴트. 그가 쓴 7권의 책은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고 대표작으로 꼽히는 보도셰퍼의 돈,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 보도셰퍼의 성공 전략은 각각 750만 부, 300만 부, 150만 부 이상의 판매를 기록한 밀리언셀러가 되었다. 세계 전역을 누비며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을 전파해온 그가 한국 독자들 앞에 다시 선보이는 이 책 멘탈의 연금술의 메시지는 간명하지만 강렬하다. 목표와 꿈을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보도셰퍼는 단호하게 답한다. 26살 신용 파산자였던 나를 다시 일으켜 성공으로 일으켜준 것은 바위처럼 단단하면서도 흐르는 물처럼 유연해질 줄 아는 멘탈을 갖게 된 덕분이었다. 뛰어난 실력과 엄청난 운, 타고난 재능도 유리 멘탈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멘탈이 깨어질까봐 전전긍긍하며 시간을 보내는 대신 유리 멘탈을 단단하고 유연한 멘탈로 바꾸는 데 집중하라고 보도셰퍼는 조언한다. 지난 10년 동안 나는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성공한 인물들과 깊이 교류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알게 되었다. 그들은 모두 멘탈의 연금술사였다는 것을. 실력, 행운, 재능과 노력은 분명 우리를 일정한 성공으로 이끈다. 하지만 그 성공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꿈과 목표는 반짝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하룻밤 꿈에 불과해진다. 멘탈의 연금술사들은 시련을 견디고 기회가 올 때까지 버티며 실패에서 배우며 끝까지 해내며 마침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성취를 손에 넣는다. 인생을 걸만한 목표와 기어코 이루고픈 꿈이 있는가? 이 책의 첫 장을 열어라. 멘탈의 연금술사들이 당신을 환영할 것이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리더는 타인을 이끄는 사람이 아니야. 참된 리더는 자신을 이끄는 사람이지. 자아도취,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는 실력을 갖춘 인재들만이 빠지는 함정이 아니다. 소극적인 태도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원하는 것들이 자신을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는 유형에는 당신도 나도 예외일 수 없다. 이런 유형은 조금만 가파른 길이 나타나도 털썩 주저앉아 버린다. 더 크게 상처받고 더 깊이 좌절하고 다시 도약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하나만 없어져도 모든 게 사라진 것 같은 절망에 휩싸인다. 중도에서 포기하는 사람은, 버티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자신의 모든 걸 맡긴 사람이다. 타인이라는 시스템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괴롭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타인의 응원과 격려가 아니다. 모든 부정적 상황에서 나를 건져 올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을 이끄는 리더가 되지 못하면 타인, 행운, 기회, 성공은 언제든 당신을 떠날 만반의 채비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평생 잊지 마라. 우리가 강력한 멘탈을 갖고 피나게 노력하여 얻어야 할 것은 성공이 아니다. 성공을 가능하게 만드는 좋은 사이클이다. 이 좋은 사이클을 만드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포기를 모르는 멘탈이다. 우리는 성공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 멘탈이 강력해지거나 붕괴될 뿐이다. 성공과 실패는 멘탈이 만들어내는 현상일 뿐이다. 포기를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내는 순간 삶은 도약한다. 목표의 턱 밑까지 단숨에 도달한다.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여기서 포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언제나 턱 밑까지만 가면 된다. 그러면 상상도 못했던 힘이 우리 안에서 솟아오른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생각이 행동을 만들면 안 된다. 언제나 행동이 생각을 만들어야 한다. 오랜 생각 끝에 나온 행동은 장고 끝의 악수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좌절감이나 무력감이 찾아올 때는 즉시 행동하라. 뭔가 일을 벌리고 실행하는 동안 멘탈은 점점 강해진다. 내가 정말 완주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마라톤에 참가한 사람들은 대부분 첫 구간에서 탈락한다. 조금만 힘들어도 거봐, 아직 내가 완주할 능력이 안 돼 라고 핑계를 대며 곧장 그만둘 것이다. 부딪혀 보자라는 결단으로 참가한 사람이 완주는 못하더라도 첫 구간 이상 뛸 확률이 높다. 인상적인 경험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즉각 행동에 나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윈스턴 처칠의 너무 오래되어 진부해 보이는 명언 절대,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마라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크게 소리내어 외쳐보는 것이다. 또박또박 힘주어 직접 이 명언을 손으로 써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는 것이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머리 밖으로 꺼낼 때 결심과 의지, 열정은 더 강력해진다. 내가 만난 연금술사들은 대부분 이 방법을 일상 속에 효과적으로 적용시키고 있었다. 크게 외치거나 훌륭한 필체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낮고 단호한 목소리면 충분하고 글자를 알아볼 수 있을 수준이면 된다. 원하는 것을 시각화하고 음성화하는 작업은 큰 노력 없이도 소득은 큰 가성비 만점의 전략이다. 팀플레이 경기에서 선수들이 스크럼을 짜고 구호를 외친 후 시합에 들어가는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목표를 음성화하면 멘탈이 강해지고 목표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한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심호흡을 하며 박수를 치며 절대 포기하지 않아라고 입 밖으로 말해보라. 무엇을 하든 집중력이 배가 되고 더욱 침착해지는 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절망과 좌절이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다. 고개를 저으며 의식적으로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소리내어 외치면 상황이나 분위기에 빠른 반전을 불러올 수 있다. 전 세계를 다니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나는 감히 단언할 수 있다. 인생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언제나 출발점만 존재한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믿음에 있다. 승자에게는 확신이 있고 패자에게는 의심이 있다. 승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삶 속에 어떤 이끌어주는 손길이 존재하고 모든 것에 의미가 있다고 굳게 믿는다. 종교의 차원이 아니다. 어떤 선한 에너지가 자신을 끌어주고 있다는 강한 믿음이 그들의 표정을 충만한 빛으로 채운다. 그들은 늘 의미를 찾는다. 의미는 항상 곧바로 인식되지 않기에 그 의미를 의식적으로 찾아보아야 알아차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각자 지금 서 있는 자리에도 각별한 의미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설명을 요구한다. 눈에 보이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명쾌한 증명과 설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나아가 충분한 증명과 설명이 있어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다. 그들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믿지 않았던 것이다. 어떤 일에 처음 성공한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한다. 이 친구 드디어 그 일에 눈을 떴군. 그렇다. 성공하려면 눈을 떠야 한다. 눈을 뜨면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을 발견할 수 있다.
믿음은 의심스러운 것을 명확히 해소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의심 자체를 지워낸 자리다. 의심이라는 커튼을 치우고 창을 활짝 열어 젖힌 상태가 곧 믿음이다. 눈을 뜨고 생각해보면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이 책이 앞에서 말한 이끄는 손길일 수 있다. 지난 시간을 후회와 아쉬움 속에 떠올리지 말고 하필 내가 왜 이 책을 읽고 있는지 집중해보라. 모래사장에서 사금을 캐듯 이 책에서 당신이 유용할 의미들을 몇 가지라도 찾아보라. 의심은 지루하다. 재미가 없다. 의미를 찾는 것은 흥미롭다. 집중력이 자연스럽게 좋아진다. 의심은 쉽게 지치게 만든다. 의미를 찾는 작업은 생산적인 피로감을 제공한다. 의심을 거듭하는 것보다 의미를 찾고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를 버티게 만든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의심하면서 오직 하나만은 철석같이 믿는다. 불행이다. 자신을 불행의 희생자로 포지셔닝하는 사람은 행운을 발견할 수 없다. 모든 일의 뒤에는 이끌어주는 손길이 있다고 불행이 아니라 행운이 있다고 믿고 사는 게 훨씬 안정적인 멘탈로 이끈다. 불행을 믿을 것인지 행운을 믿을 것인지는 물론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다. 나아가 다음의 사실을 인식하는 것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나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우주의 중심은 우주이다. 나와 당신, 우리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두려움과 걱정은 그저 산들바람에 불과하다. 너무 무거운 책임을 짊어질 필요도 없고 너무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충족할 필요도 없다. 중심에 서 있고자 하는 괴로움을 던져버리면 우리는 더 차분하고 자유로워진다. 해내야 할 의무에서 누려야 할 권리의 삶의 초점이 옮겨진다. 누리는 삶 안에서는 치명적인 것처럼 느껴졌던 실수와 잘못과 문제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게 된다. 분명 이는 모순으로 보인다. 삶을 유희로 여기는 동시에 삶에서 만나는 사건들의 의미를 진지하게 찾으라고 하니까 말이다. 핵심은 가볍게 살라는 것이다. 진지한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얼마든지 가볍게 살 수 있다. 삶과 건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아마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일 것이다. 힘겹고 무겁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없다. 모든 것에서 홀가분해지는 삶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지 않겠는가. 특정한 사건, 상황에 너무 얽매일 필요도 없이 도망가거나 회피할 필요도 없다. 의미를 찾는 것은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준다. 가볍게 사는 것은 의미를 찾는 삶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데 활력을 제공한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우리는 언제나 출발점에 서 있다. 이 책을 읽는 당신도 이 책의 지필을 모두 마친 나도 출발점에 서 있다. 삶에는 언제나 출발점에만 존재한다는 사실에 눈을 뜨면 우리는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다. 인생의 늦은 때란 없으며 포기하지 않고 버티면 반드시 삶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보석 같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눈을 떠라. 우주의 수많은 것들이 당신을 기꺼이 도울 것이다. 어려울 때 내게 큰 힘을 주었던 영화 스타워즈의 메시지는 당신에게도 선물한다. 포스가 함께하기를. 포기하지 마라. 포기만 이겨내면 아무것도 당신을 저지하지 못한다.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인내심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뭔가를 하고 있는 상태를 만들어라. 우리는 언제 좌절하는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다. 그렇다면 좌절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답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다. 무엇이든 시도를 해봐야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이다. 청소, 운동, 산책, 독서 등등
사소한 것부터 하라. 뭔가를 하고 있는 상태를 만들 때 변화의 가능성이 생긴다. 새로운 길에 대한 단서를 얻는다. 가만히 있으면 위축된다. 위축된 상태에서는 반짝반짝 빛나는 생각이나 영감,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쉽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을 하라. 거창한 성과가 아니라 청소를 해서 깨끗해진 방을 갖는 것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을 하라. 작은 성과들이 쌓이면 우리가 늘 원하는 것, 즉 용기가 생긴다. 사람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자신이 힘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체험한다.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자신이 뭔가를 달성할 수 있는 존재, 뭔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러니 무엇이든 하라. 즉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더욱 좋다. 오래된 친구라도 만나라. 그는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과는 사뭇 다른 조언과 힌트를 줄 수 있다. 내비게이션을 켜지 말고 운전을 해보라. 낯선 공간에 있는 경험이 지금 당신의 상황을 다르게 보게 만들 수 있다. 굳이 산을 옮기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냥 뭔가를 행하면 충분하다.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면 관찰해보라. 그들과의 사적인 자리에서 한번 넌저시 물어보라. 그들이 평소에 즐겨하는 일이 무엇인지 말이다.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청소, 운동, 산책, 독서 등등의 가벼운 일들이 목록의 상단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성공하는 사람들도 매일매일 좌절한다. 다만 매일 좌절을 딛고 행동에 나서는 데 성공할 뿐이다. 루틴을 가진 사람은 실패할 틈이 없다. 성공하는 사람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본 결과를 정리한 내 노트의 상단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다. 그들은 루틴이 확고한 사람들이다. 전날 과음을 했던, 하루아침에 실직을 당했던, 주식 투자에서 큰 손해를 입었던 간에 그들은 매일의 루틴이 동일하다. 운동을 하고 명상을 하고 즉시 일에 돌입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나는 또한 사업에 실패한 사람, 승진에 누락된 사람, 연애와 결혼 생활에 불행했던 사람 등등 뭔가에 실패한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그 결과를 정리한 내 노트의 상단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다. 그들은 루틴이 없는 사람들이다. 확고한 루틴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 성공과 실패를 갈랐다. 전자는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다. 후자는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이다. 언제 어디에 있을지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 타인과 세상의 신뢰를 얻는다. 아무리 뛰어나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 1시간 후 어떤 일을 할지 알 수 없는 사람은 타인과 세상에게 불안을 심어줄 뿐이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루틴의 구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루틴은 습관화된 시스템을 의미한다. 습관화된 시스템은 어떤 전략보다 강력하다. 특히 자기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확고한 루틴을 갖고 있어야 한다. 사업이란 그야말로 허허벌판에 서서 고스란히 비바람을 맞는 일이다. 폭풍이 몰려올 때마다 부하내동하는 모습을 보이면 좌초하고 만다. 사업은 기복으로 첨철된 세계다. 상승과 하락을 무한 반복하는 세계에서 최후까지 살아남는 자는 강철 같은 루틴의 소유자다. 토머스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다. 성공에는 연속의 법칙이 있다. 실패는 단지 중간 결과물 뿐이다. 계속 행동하는 사람은 언젠가 자신에게 성공이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성공하는 사람은 언제나 같은 시간에 잠을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난다. 특별한 비법서가 아닌 교과서로 공부하고 예습과 복습을 꾸준하게 한다. 좋은 습관의 반복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하고 정상에 선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루틴을 가진 사람은 실패할 틈이 없다. 삶은 우리를 벌주지 않는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곧장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최선이다. 망설이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이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에너지만 허비할 뿐이다. 자신을 무력한 피해자라 여기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자신의 운명을 극적으로 묘사함으로써 타인의 연민을 구하지도 말라. 당신이 원하는 것은 연민이 아니라 존중이니까. 성공을 관리하는 일은 우둔한 사람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실패와 문제를 다루는 일은 아무나 하지 못한다. 아무나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부를 얻는다. 다음의 사실을 잊지 마라. 가슴에 새겨라.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맡기면 더불어 그 사람에게 권리도 맡기는 것이다. 당신 삶에 대한 권리는 당신에게만 있다. 당신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결정하는 것은 오직 당신만의 권리이다. 문제에는 다음에 3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당사자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 경우에는 습관을 바꾸면 문제가 해결된다. 예를 들어 정해진 액수의 돈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는 전략 습관과 낭비 습관에 달려있다. 이는 온전히 당사자의 영향력 안에 있는 문제다. 둘째, 당사자가 간접적으로만 통제할 수 있는 문제다. 이 경우에는 자신의 통제 영역을 확장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 셋째, 당사자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적 상태, 즉 자신의 감정이나 반응을 통제할 수 있다. 가장 좋은 것은 여유 있는 미소를 유지하는 태도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 그럼 시작해볼까? 나는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이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다음의 질문들을 떠올려 많은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신의 선물을 기꺼이 받아라. 누구나 살면서 인내심을 시험받는다. 그 강도가 모두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인내심은 중요한 성공 법칙들 중 하나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다. 실수를 하면 우리는 언제든 바로잡을 수 있다. 하지만 포기를 해버리면 그것으로 끝이다. 끝장이 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를 무장해야 한다. 좌절을 견디고 계속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왜 힘든 일에 부딪혔을 때 이를 삶이 보내는 시그널이라고 여기는가? 왜 삶에 필요한 것들은 그냥 손쉽게 얻어지면 안 되는 것일까? 왜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려운 문제와 씨름해야 하는가? 답은 없다. 이것이 바로 삶의 미스터리다. 하지만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안다. 삶은 본래 이런 방식으로 작동한다. 인간의 뼈는 하중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뼈가 약해져서 가볍게 넘어졌을 뿐인데도 쉽게 부러지고 만다. 이 같은 사실은 무중력 상태에서 생활하는 우주인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다. 강해지려면 외부로부터의 타격이 필요하다. 한 소년이 번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나비를 지켜보았다. 소년은 가여운 마음에 나비가 쉽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번데기의 틈을 벌려주려고 했다. 그때 소년의 아버지가 그를 말렸다. 소년의 도움 때문에 나비가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투쟁은 나비에게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번데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투쟁하는 과정에서 나비의 날개가 강해지기 때문이다. 노력하지 않으면 누구나 약한 곳에 머무르고 성장하지 못한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에이브러햄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이니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은 그를 결코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전쟁을 치르고 나서 대공황을 겪고 나서 전염병과 싸우고 나서 인류는 더 강해졌다. 이를 바꿔 말해보자. 그 어떤 전쟁도 그 어떤 경제 침체도 그 어떤 질병도 인류를 굴복시키지 못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는가? 신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시련을 줄 뿐이다. 그 시련을 감당하고 나면
우리는 더 강해진다. 즉, 신이 우리에게 준 시련은 축복과 선물의 다른 이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인생은 절대 만만해지지 않는다. 유일한 전략은 당신이 더 강해지는 것이다. 나약함을 벗어나 강력한 삶을 살고 싶다면 다음 3가지에 집중하라. 첫째, 버텨라. 승자들은 매 순간 성공을 거둔 사람이 아니다. 매 순간 버틴 사람이다. 버티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 기회는 자신이 찾아가야 할 사람을 고를 때 가장 먼저 인내심을 테스트한다. 이 책은 포기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버틴 승자들의 놀라운 이야기로 당신을 초대한다. 둘째, 두려움을 다루어라. 두려움과 불안은 절대 당신 곁을 떠나지 않는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들은 당신 삶에서 결코 분리해낼 수 없다. 따라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노력은 두려움을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것이다. 승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이유는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려움이 적이 아니라 친구, 조언자, 동행자로 삼은 사람은 누구보다 더 높이 뛰고 더 멀리 간다. 두려움을 다룰 줄 알면 두려움이 침착함으로 바뀌는 놀라운 연금술을 만나게 된다. 셋째, 문제를 해결하라. 멘탈의 연금술사들은 알고 있다. 크고 작은 난관, 고통, 시련의 뒤에는 늘 금광이 존재한다는 것을. 평범한 사람들이 불쑥 나타난 문제만을 응시할 때 그들은 문제 뒤에 금광을 바라본다. 금광으로 들어가려면 문제가 나타났을 때 일상에서 재빨리 벗어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멋진 일들이 생겨난다. 문제에 가려진 금을 캐내는 사람이 결국 모든 것을 가진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황금은 채굴되는 것이 아니다. 황금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글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상은 책사임당이 들려드린 멘탈의 연금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